아니 미쳤어? 한국에 다녀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한국에 가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방이 이게 뭐야? 기껏 하버드까지 보내놨더니 너 자꾸 엄마 실망시킬 거야? 여기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오자 태도가 180도 바뀐 딸 때문에 엄마는 속을 제대로 썩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사벨이라고 해요. 저는 하버드에서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라는 클래식 음악 동아리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저희 하버드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는 1808년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진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단원들은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120명의 하버드 학부생들로 이루어져 있죠. 저희 동아리는 매년 4차례 공연을 하고 있고 해외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교류를 해왔어요. 우리 동아리의 특징은 한국계 또는 한국 국적 학생이 많다는 것이에요. 하버드에도 한류의 열풍은 아주 뜨거워요. 저희 하버드 음악 동아리 단원 중에 한국인 친구들이 많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올해는 한국으로 런케이션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런케이션은 교육과 여행을 함께한다는 뜻으로 영어 단어인 러닝과 휴가인 베케이션을 합친 신조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단순 관광을 넘어서 그 나라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학술 교류까지 하면서 좀 더 깊게 체험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한국에 간다는 것이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었나 봐요. 수많은 기자분들이 공항에 오셔서 사진도 찍어주셨고 저희와 일정을 함께 하신 기자분들도 계셨는데 미국에 와서 기사를 찾아보니 저희가 한국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고 저희끼리 정말 신기해했고 그 계기로 한국에서의 런케이션의 소감을 말씀드려 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었어요. K-팝과 넷플릭스 드라마도 좋지만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로 여행을 가기엔 너무나 위험하다는 이유였어요. 그럼에도 한국으로 결정된 이유는 일단 한국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친구들보다 한국을 가고 싶어 한 유럽이나 미국 친구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한류의 뜨거운 열기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원들과 수학여행지를 다 같이 고민했을 때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나왔지만 정작 투표 결과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죠. 한국으로 수학여행지가 결정되었을 때 2세대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친구 세린이도 부모님의 나라를 10년 만에 다시 가보게 되었다며 정말 기뻐했어요. 그렇게 저희 동아리 단원들 93명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고 지구 반바퀴를 날아서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일정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에서 템플스테이였습니다. 진관사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어요. 진관사가 만약 지방에 있었다면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또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야 했을 텐데 얼마 안 가 사찰에 금방 도착한다고 하니 더 좋았습니다. 진관사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엄청 큰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울 도심 속에 이렇게 큰 산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해서 친구들에게 창밖을 보라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모두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호들갑을 떨자 한국 친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한국은 이런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는 산이 많은 데다가 도심과도 가까워서 지하철을 타고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산은 이름이 없는 산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도 등산을 하려고 한국 여행을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외국인들이 한국까지 등산 용품을 가지고 오려면 힘들겠다고 말했더니 한국인 친구는 한국에서는 등산 용품을 빌려주는 곳이 많으니 굳이 등산 용품을 안 챙겨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진짜 놀랐어요. 처음 본 외국인들을 뭘 믿고 등산 용품들을 빌려준다고 하는지 한국의 서비스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국 친구들은 나중에 너희들도 한국에 다시 오게 된다면 꼭 등산을 해보라고 추천하더라고요. 조지아 출신이었던 앨리스는 그동안 살면서 산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등산은 당연히 전문 산악인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해왔는데 한국에서는 누구나 등산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한국인들이 정말 부럽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산을 구경하면서 진관사에 도착했습니다. 진관사는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한국의 산을 더욱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친구들과 산을 구경하며 감탄하고 있을 때 진관사에서 템플 스테이를 맡고 계신 선우 스님을 만났어요. 선우 스님께서는 저희를 데리고 진관사의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진관사는 도심 속에 위치해 있지만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산과 어우러진 고즈넉한 사찰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죠. 사찰 안으로 들어가니 나무로 만들어진 전통 건축물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느껴지는 차분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선우 스님께서 사찰의 역사와 건축물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우리는 모두 경청하며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 터버는 K-팝 아이돌로만 한국을 접했었는데 직접 와보니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라며 넋이 나간 채 사찰을 곳곳을 구경하면서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을 둘러보면서 명상체험, 전통차 체험도 했는데요. 명상을 하고 나니 제 머릿속 한켠에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의 무형문화재인 수륙제 시연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수륙제는 한반도에서 죽어간 고혼들의 넋을 달래고 해원하는 한국 불교의 가장 방대한 의례로 처음 듣는 불교 음악이 상당히 신선하게 들려왔고 그 분위기가 정말 엄숙하고 숙연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플루트와 클래식 음악을 공부했지만 이렇게 독특한 동양 음악은 처음이라 완전 감명받았고 이색적인 선율과 동작을 미국에 담아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 수륙제를 시연해 주신 스님들께 정말 감사했고 스님들을 우리 공연에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륙제 시연에 이어 사찰 음식의 역사도 배우고 나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진관사의 사찰 음식은 미국의 유명 셰프들도 맛보러 다녀갈 만큼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한국 사찰 음식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관사에 찾았다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질 바이든 여사는 백악관 부주방장인 샘 카스로부터 한국에 가거든 진관사 사찰 음식을 한번 맛보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백악관 부주방장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 콩국수와 오이소박이 레시피를 배우기 위해 먼저 진관사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후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진관사에서 보낸 선물을 질 바이든 여사에게 전달했을 때도 영부인이 진심으로 기뻐했대요. 이렇게 대통령 영부인도 맛있다고 한 진관사의 사찰 음식을 우리도 맛보게 된다니 정말 기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찰 음식은 대부분 나물과 채소일 텐데 얼마나 맛있으면 세계적인 유명 셰프와 대통령 영부인도 찬사를 보낸 것일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식당으로 갔는데 차려진 밥상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차려져 있었거든요. 먼저 다양한 나물 요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등 각종 나물들이 고소한 참기름과 간장으로 간이 되어 있었고 그 신선함과 담백한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나물의 아삭아삭한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각종 채소와 두부로 만든 전도 정말 맛있었어요. 바삭한 전의 식감과 채소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정말 좋았고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이 일품이었어요. 그리고 두부전은 부드럽고 담백해서 먹기 편했고
입안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하지만 사찰 음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된장찌개였습니다. 깊고 진한 된장 맛이 너무 구수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채소와 두부가 듬뿍 들어가 있어 영양가도 높을 것 같았어요. 뜨끈한 국물을 마시니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식으로 나온 식혜는 사찰 음식의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은은한 단맛과 쌀알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루며 입가심으로 더없이 좋아서 저는 한 번 더 리필해서 마셨어요. 저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도 사찰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세계적인 유명 셰프가 진관사에 와서 음식 레시피를 배워가는 이유를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진관사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경복궁으로 이동했어요. 경복궁에 들어가기 전 특별한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구경하는 것이었어요. 한복을 입는 순간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복의 화려한 색감과 아름다운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친구들도 모두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연신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한복의 곡선과 디테일은 정말 예술적이었고 입는 순간 우아함과 고전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치마의 넓은 폭과 저고리의 섬세한 자수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남자친구들이 입은 한복도 멋졌어요. 고풍스러운 색상과 디자인이 잘 어울렸고 모두가 한복을 입고 나니 마치 경복궁의 왕자와 공주가 된 기분이었죠.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둘러보니 경복궁에서의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고궁의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우리가 입은 한복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경복궁을 모두 둘러보고 빌린 한복을 다시 반납할 때 어찌나 아쉽던지. 그래서 이건 비밀인데요. 엄마 몰래 한복을 사서 미국으로 가지고 갔답니다. 그런데 엄마 몰래 사간 이 한복 때문에 집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경복궁에서도 완벽한 시간을 보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에 오면 꼭 들르는 곳이 경복궁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다들 경복궁에 가보는지 알겠더라고요. 진정한 한국 동양의 미를 만끽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경복궁 일정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이화여대 오케스트라 동호회 에세이오스와 합연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유럽의 학생들과도 합연을 해본 경험은 있지만 한국에서 공연한다니 더 긴장이 되긴 했어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K-팝으로 유명한 나라다 보니 한국 학생들은 뭐든지 더 잘할 것만 같았거든요. 이화여대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은 물론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도 느낄 수 있었어요. 두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통영과 전주에 가기 전 부산에서의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본 부산은 믿을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부산이라는 도시를 몰랐어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바다와 도심, 그리고 산의 매력이 다 있는 곳이더라고요. 현대적인 면과 전통적인 면이 모두 공존하는 매력적인 서울도 너무나 좋았는데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부산은 어떤 매력이 있을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우리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일정이었어요. 한국의 KTX가 시속 30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던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캐서린은 한국의 기차는 연착이 없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기차를 타고 이동한다면 우선 인내심부터 탑재해야 한다면서 연착이나 운행 취소가 잦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출발 전에 미리 도착해 여유 있게 탑승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정시에 출발하는 기차라니. 역시 한국은 실망할 요소가 없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더라고요. 저 역시도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한국 분들은 무심하고
당연하게 이용하시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당연하지 않은 인프라인데 정말 부럽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사실 서울에서 익히 느꼈고 놀랄 만큼 놀랐지만 매번 놀라게 되는 한국의 와이파이 인프라입니다. 웬만한 나라의 호텔 와이파이보다 KTX 안의 와이파이가 더 빨랐어요. 인터넷 빠르지, 자리도 편안하고 쾌적하지, 너무 편해서 기차를 타고 좀 더 가도 되겠다 싶었는데 워낙 속도가 빨라 3시간도 안 돼서 도착한 게 아쉬울 정도였죠. 하지만 도착한 부산은 저희의 아쉬움을 싹 날려주었습니다. 저는 부산이 수도가 아니니 서울에 비해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전혀 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면들을 곳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위험이겠죠? 부산역부터가 서울역과 비교했을 때 규모며 청결함이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남포동이었습니다. 원래 바다였는데 매립을 해서 이곳을 만들었다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과거에 신기했어요. 핸드프린팅, 풋프린팅을 보며 알고 있는 이름을 찾는 재미도 있고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함께 들뜨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엔 정말 먹거리가 많더라고요. 서울에서 충분히 다양한 먹거리를 즐겼다고 생각했는데 부산의 먹거리들은 또 다르던데요. 맛있는 냄새에 너무 출출해져서 떡볶이와 어묵, 물떡을 먹어보았습니다. 어묵은 부산 명물이라고 하던데 정말 맑고 깊은 맛이 매력적이었어요. 생선살로 만들었다고 해서 비린맛을 걱정했는데 전혀 없어서 신기했죠. 그리고 사실 물떡은 좀 꺼려졌거든요. 그런데 판매하시는 분이 너무 강력히 추천해 주셔서 믿고 먹어보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침이 넘어가네요. 그리고 입맛은 만국 공통인가 봐요. 저뿐만 아니라 캐서린과 다른 유럽 출신 친구들도 다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씨앗 호떡은 정말 달콤하고 녹아내리는 맛이었습니다. 살찌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 더 먹었을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와 있는 지금은 그때 하나 더 먹을 걸 그랬다는 후회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다음 일정은 태종대에서 유람선을 타보는 것이었는데요. 굉장히 크고 신비한 모양의 바위, 그리고 에메랄드 빛으로 부서지는 바다까지 아주 환상적인 풍경을 볼 수 있었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운대에 가보았는데요. 해운대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어떤 매력이 있을까? 굉장히 두근댔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러본 부산의 서쪽과는 완전 느낌이 달랐어요. 한 도시 안에서 이렇게 상반된 느낌이 공존하다니 아주 매력적이었죠. 남포동은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이라면 해운대는 완전 현대 도시로 서울을 뛰어넘는 모습이었죠. 저는 캐서린과 긴 해변을 따라 산책을 하며 아름다운 해운대 바다를 카메라에 담았어요. 휴식이 좀 필요했는데 너무나 좋은 힐링이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전주에서의 공연이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공연을 대기해야 해서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공연 담당자님께서 멀리서 웃으면서 저희에게 김밥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소리를 질렀답니다. 미국에서부터 한국 음식 중에는 김밥을 꼭 먹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재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기, 햄, 야채가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그게 과연 합쳐지면 무슨 맛일지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김밥을 한 입 먹었는데 맛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밥 알갱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식감에 다양한 재료들의 조화까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에 저 말고도 모두들 감탄했죠. 공연 담당자님은 김밥은 짝꿍이 있는데 바로 이거라며 컵라면을 저희에게 건넸어요. 미국에서도 가끔 먹어본 적은 있었는데 그냥 맛있다 정도였지 소름 끼치게 맛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한국에서 김밥과 먹으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미국에서 파는 한국의 라면이 한국에서 파는 것과는 조금 다른가 싶어서 진짜 오리지널 한국 컵라면들도 미국 가기 전에 쟁여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김밥의 양이 적어 보였는데
한 줄만 먹어도 생각보다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김밥으로 든든해진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무대에 오르자 많은 시민들이 응원의 함성을 보내주셨죠. 그 열기에 우리의 연주도 더 깊이 있게 울려 퍼졌어요. 공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건네주셨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국 일정은 최고의 추억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야를 넓혀 주었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도 일깨워 주었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버드 친구들 모두 한국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저는 한동안은 한국 아리를 하느라고 약간 우울했어요. 한국 수학여행이 너무나 재미있었던지라 미국에서 다시 일상생활을 하려니 갑갑하고 울적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 사온 한복도 입어보고 그 한복을 입고 방에서 몰래 컵라면도 먹었어요. 몰래 먹는 이유가 저희 엄마는 제가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거든요.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영양소와 칼로리를 따져서 매번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시는데 몸에 좋은 것은 알겠지만 솔직히 맛은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다녀와서는 라면을 신나게 먹고 엄마한테는 속이 안 좋다며 밥 안 먹겠다고 몇 번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의 눈치가 백단이거든요. 방 안에서 매콤한 냄새가 솔솔 나니 엄마가 예고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복을 입고 라면을 먹고 있는 기괴한 저의 모습을 보고 기겁하셨습니다. 엄마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셨고요. 저도 엄마 소리에 놀라는 바람에 먹고 있던 컵라면도 엎어버렸습니다. 라면과 국물 때문에 방은 온통 난장판이 되었고 저는 서러워서 엄마 때문에 라면 다 엎었다고 엉엉 굴어버렸어요. 당황하신 엄마는 저를 달래주셨고 차근차근 다시 제게 묻더라고요. 뭐 하고 있었냐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이라는 건데 너무 예뻐서 한국에서 사왔는데 또 마침 한복을 입으니 한국 생각이 나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또 얼마나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있었길래 몰래 숨어서 먹는 거냐고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도 한번 먹어보면 한국 라면에 반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웬일인지 엄마는 그럼 한번 먹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엄마도 인스턴트 음식을 받아들여 주시는 건가 싶어서 황급히 컵라면에 물을 부어 엄마에게 드렸고 한국 라면을 처음 맛보신 엄마는 너무 맵다며 혀를 어찌할 바를 모르시면서도 더 이상 못 먹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엄마께 맛있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제 엄마가 한인마트 가셔서 라면을 종류별로 사오세요. 까다로운 엄마 입맛에도 한국 라면은 합격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라면도 맛있지만 한국에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틈만 나면 엄마께 한국 여행 가자고 조르고 있습니다. 엄마는 하버드까지 갔으면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맨날 여행 타령한다고 저를 타박하시지만 머지않아 엄마랑 다시 한번 한국 모녀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만간 엄마랑 한국에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미국 하버드 여대생이 한국에 홀딱 반한 것 같네요. 조만간 한국에서 즐거운 모녀 여행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